모두가 궁금해하는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에너지연구원 따크림입니다. 따라가보는 클래스 슈마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도 조절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역난방 사용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세대 내 지역난방 설비를 활용한 난방 사용량 절감 꿀팁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난방 생활을 알려줄 우리의 해결사 난방맨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난방생활의 난방맨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줄지 너무 궁금해서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면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가시죠. 좋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난방비 아끼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주방은 왜 오신 거죠? 바로 여기에도 난방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주방에도 지역 난방 설비가 있다고요? 네, 바로 여기 싱크대 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 뭔가 굉장히 심오해 보이는 설비들이 있네요. 근데 이런 건 개별 난방하는 집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지역 난방도 생김새는 유사하네요. 네, 이 설비가 이제 난방수를 각 방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밸브, 배관, 기타 정체불명의 설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밸브와 배관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중요한 설비인가 봐요. 네, 이 설비들을 통해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리에 옮겨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 아까 봤던 설비를 그대로 재현해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예습을 미리 했는데요. 세대 내 세부적인 설비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이 배관들이 각 방으로 난방수를 보내는 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밸브 3개 중 2개를 딱 잠그면 난방비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쓰는 방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9리터의 난방수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밸브를 2개 잠그면은 나머지 한 방, 이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는 난방수는 몇 리터일까요? 당연히 2개를 잠궜으니까 9리터에서 6리터를 빼면 3리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애석하게도 지역난방 세대 설비에 이 정유량 조절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 정유량 조절 밸브는 우리 세대 내에 들어오는 난방수의 양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 밸브를 통해 난방비 폭탄을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설비의 역할 때문에 전체 난방수가 9리터가 들어오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차단된 방 말고 다른 방으로 9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근다고 해도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절약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주차단 밸브를 같이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아서 열 손실을 막는 것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이번에는 이 계량기를 통해 절약해보는 방법입니다. 계량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싱크대 아래 설비에 이렇게 측정하는 계량부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 외부 지시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량기에는 두 가지, 열량계와 유량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계량기를 통해 열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원수, 단열 면적,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난방 사용량의 패턴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 계량기 확인을 통해서 사용량을 줄여볼 수가 있어요. 나의 난방 사용량을 알고 사용량을 조절하면 백전백승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량을 확인하면 될까요? 일단 싱크대 밑에 계량기나 현관문 밑에 외부 지시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싱크대 밑에는 계량기 확인하기 불편하고 사용량 표시가 안 되는 설비도 있고요. 프라이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외부 지시부를 보는 게 편하십니다. 자, 그럼 이 집의 외부 지시부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보통 현관문 바로 옆에 이렇게 외부 지시부가 있는데요. 이 외부 지시부를 통해서 난방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 지시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월패드를 통해서 난방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본 외부 지시부에 표시된 수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 단위로 외부 지시부에 표시된 값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확인하면은 다음 날도 9시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표시된 값들을 확인해 보고
우리 집의 온도를 이 정도 맞춰 놓으니까 하루에 이 정도만큼 난방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온도를 좀 더 낮추던지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좀 더 잠궈보고 주차단 밸브를 조절하면서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난방이 적당한 것 같은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기적으로 난방 사용량을 확인해서 우리 집에 맞는 최적 난방 사용량을 알아두는 것이 사용량 절감에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관리비가 부과되는 시점하고 실제 난방 사용 시점이 다르니까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에너지 절약 정신이겠네요. 오늘은 난방맨과 함께 세대 내 난방 설비와 계량기를 활용한 난방비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도 겨울이 많이 남았는데요. 따뜻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난방 사용하시면서 남은 겨울도 따끈하게 보내시길 저 따클과 난방맨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